하락이 전체 도시에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도시별로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모든 도시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뭔가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겠죠. 그게 뭐냐면 정책적인 것보다는 시장 상황적인 요인이 많겠죠. 큰 위기 아니면 금리 변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모든 동시에 일거의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요인 같은 경우는 도시별로 하락의 차등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는 뭐가 있어요? 빈틈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거를 다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정책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정책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막는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어떤 상품군을 규제를 한다거나 어떠한 가격대를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반대급부로 여기는 하락이 나오지만 여기는 하락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는 하락이 나오지만 여기는 막 반대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뭐랄까 동일시 보면 안 되고 하락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습이다. 이건 좀 두 개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뭐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도 세금 정책이랑 상당히 영향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똑같이 하락이 시작됐어요. 22년에 똑같이 다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장기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회복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어떤 정책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라고 하면 그 도시의 그 공간의 물량 상황이랑 맞물려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무리 물량이 적다 할지라도 그게 뭐 1년 안에 막 빨리 회복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정말 큰 위기가 와가지고 아예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뭔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가 큰 수요 측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빨리 회복되려고 하면 물량의 힘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 오른 다음에 매가가 오르잖아요. 물량이 적다 해가지고 바로 매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야. 매가에 오르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아까 그 점유형 변화에 의해 가지고 추세적 상승기가 시작될 때 항상 점유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임대 쪽에서 임대료가 팽창이 돼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자가 쪽으로 넘어가면서 매가가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와가지고 하락이 딱 나왔는데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는 1, 2년 안에 쉽게 될 수 있다 없다?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무리 물량이 적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임대료가 다시 회복되고 한 데까지 어떤 자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가 회복률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 부족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매가 상승으로 다시 이게 시간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1년 안에 빨리 될 수는 없다는 거죠. 1년 안에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세금적으로 이런 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도시별 누적 공급 물량의 차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추세적으로 갈 것조차도 이제 추세적 하락으로 갈 것조차도 막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시기에도 저는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IMF 때 만약에 이제 요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완화책이 나오긴 했지만 요때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요때 상당히 물량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승을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96년부터 상승을 97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요 물량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인허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죠. 여기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집을 안 짓기 시작하는 게 미분양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집을 안 짓잖아. 안 짓는 게 굉장히 누적된 상황에서 위기가 딱 온 거잖아요. 요때 온 거랑 요때 서브프라임 때 온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앞선에서 물량이 요 정도 나와줬었고 물량 어느 정도 나와준 상황에서 위기가 오는 거랑 요때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가 오는 거랑은 좀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 공급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 좀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랑 요때 모습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물량 부족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 맞는데 요게 아무런 정부의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도움 없이 그냥 자연방으로 가려면 이렇게 빨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만약에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재정을 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모습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여기까지만 하고 괜히 더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